여러분 믿기 어려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투자를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계좌 동결하던 그 은행이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9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8% 올랐어요.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3억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고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먼저 충격적인 뉴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산 관리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최대 4%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4%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기존에 은행들이 권장하던 암호화폐 배분 비율이 0.5%였어요. 8배나 늘어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 뱅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 크리스 하이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제별 혁신에 강한 관심이 있고 높은 변동성에 편안한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1에서 4%의 적당한 배분이 적절할 수 있다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1%, 공격적인 투자자는 4%까지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은행들이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코인베이스에서 돈 보내면 사기라고 계좌 동결했어요. 비트코인 사려고 거래소에 송금하면은 계좌 정지당했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그 은행들이에요. 마치 어렸을 때 게임하면은 혼내던 부모님이 갑자기 프로게이머 되라고 응원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간단해요. 돈이 되니까요. 그들이 암호화폐 비판하면서 뒤로는 수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었다는 게 SEC 서류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무대 위에서 암호화폐 쓰레기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재기 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금융세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제 더 큰 그림을 봅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월 5일부터 메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 뱅크, 메릴 이웃집 플랫폼에서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커버리지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미국 최대 은행의 자산관리사들이 고객한테 비트코인 ETF를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요. 자, 미국 대형 은행 중 최초로 비트코인과 솔라나 ETF 승인을 SEC에 신청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형 은행들은 암호화폐에 조심조심 접근했거든요. 보관 서비스 정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직접 ETF 상품을 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구경만 하던 사람이 드디어 경기장에 뛰어드는 것 같죠. 올해 들어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에 하루에 7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7억 달러면은 비트코인 7,000개가 넘어요. 채굴자들이 하루에 새로 만드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안 12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어요. 투자자들이 팔려고 거래소에 넣는 게 아니라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보유 의지의 표현이에요. 블랙록이 2023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고객들한테 80%를 암호화폐에 넣으라고 했어요. 검색해보세요. 블랙록 비트코인 80%라고요. 그 후에 시장이 올랐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은행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자산 구매에 최대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약 4,300억 원입니다. 중앙은행이요.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겁니다. 저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해서 했냐면요. 아마 5천만 달러로 제한할 수도 있고 1억 또는 2억 5천만 달러일 수도 있다고요. 시장 상황 봐서 결정하겠대요. 이 돈은 국가의 금과 외환 보유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금 팔아서 비트코인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하던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가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마치 평생 라면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스테이크 레스토랑 오픈하는 것 같은 반전이에요. 텍사스주도 최근에 수백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어요. 미국 내 한 주가 비트코인을 사는데 주류 뉴스에도 안 나왔더라고요. 왜 이런 뉴스가 조용히 묻히는 걸까요? 파키스탄도 2년 전에 비트코인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재 때문에 달러를 못 쓰는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이 보이세요? 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대형은행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4년 주기 들어보셨죠? 반감기 중심으로 4년마다 큰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기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에요. 암호화폐 공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샘슨 바우가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사이클이 1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요. 2035년, 2036년까지요.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수백만 달러가 되어 있을 거래요. 그러면은 한 달에 1%만 올라도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4년 주기라는 낡은 틀을 버리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톰 리는 2026년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알고 했어요.
4년 주기가 깨지면요. 현재 가격이 93,500달러니까 거의 3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사상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요. 2025년에 6.4% 빠졌거든요. 통계적으로 올해는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사적 패턴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잠깐 여기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기관 매수 동향, ETF 자금 흐름,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뉴스 찾아다니기 힘드시면 같이 나눠요. 링크는 영상 댓글 고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기관들은 사재기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12월 말에 세금 정산 매도, 연말 장부 정리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겁먹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세대를 넘어가는 부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이에요. 빨리 즉시 내 주머니에요. 마치 3분 컵라면 기다리기도 귀찮아하는 것처럼요.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맨날 얘기하다가 가격 좀 빠지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그 친구는 아마 세대적 부를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현실이에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달라요.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같은 곳들은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요. 단기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패닉셀 할 때 기관은 사모으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12월에 개인들이 팔고 나갔는데 1월 되자마자 기관 자금이 밀려 들어왔어요. ETF 자금 유입 7억 달러가 그 증거입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뻔하지 않나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로빈후드와 서스커헤나가 MIXDEX라는 CFTC 허가 파생 상품 거래소의 90%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측 시장 때문이에요. 로빈후드가 예측 시장에 강한 고객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측 시장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뭔가를 예측하고 돈을 거는 거예요. 내일 캘리포니아에 비 올까? 다음 선거 누가 이길까? 스포츠 경기 결과는 문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베팅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빙산 아래 부분이에요. 위에 보이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이고 아래에는 이런 엄청난 투기 시장이 있어요. 코인베이스, 리플,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들이 2025년 4분기부터 엄청난 양의 회사를 인수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규제가 정리되면서 필요한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를 사는 게 빠르거든요. 직접 허가받으려면 몇 년 걸리는데 이미 허가받은 회사를 사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식당 차리려고 건물 새로 짓는 대신 영업 중인 가게를 인수하는 것처럼요. 이더리움 TVL이 740억 달러예요.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이 활황이에요. 스테이블코인 아이체량이 8조 달러를 찍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나라 GDP보다 큰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큰 변화는 따로 있어요. 토큰화입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시작해요. 주식 거래소들이 주식과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에 더 흥분하지 않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주식 거래소가 자기 자산을 이더리움 체인 위에 올린다고요. 이건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메일만 보내다가 지금은 모든 게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것처럼요. 2026년에는 규제가 완전히 정리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지금까지는 규제기관한테 뭔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분위기래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회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모든 게 얽히고 통합될 거예요. TD코웨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관한 클래리티 법안이 2027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중간 선거 때문에요. 하지만 큰 방향은 정해졌어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더 많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2년 후든 3년 후든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최근에 지정학적으로 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펼쳤고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STS 디지털의 제프 앤더슨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 현물 움직임은 새로운 리스크 예산이 투입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자산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헤드라인의 하드 자산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의 혼합이라고요. 베네수엘라가 상당한 규모의 그림자 비트코인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는 루머도 있어요. 스트래티지 보유량에 필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개방하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에 좋죠. 그 비트코인도 포함해서요. 마치 바둑에서 한 수가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베네수엘라 사태 하나가 유가, 금리, 달러, 비트코인 다 연결돼 있어요. 글로벌 매크로를 이해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93,500달러입니다. 올해 시작 가격이 87,400달러였으니까 일주일 만에 8% 올랐어요. 시가총액은 약 1.87조 달러, 일일 거래량은 510억 달러 수준이에요. 분석가들 전망을 보면요. 톰 리는 4년 주기가 깨지면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12만 4천 달러였던 작년 최고점을 넘는 새로운 역대 최고가가 올해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 10만 달러 콜옵션이 가장 인기예요. 미결 제약정이 14억 5천만 달러래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스트래티지가 4분기에 174억 4천만 달러 미실리언 손실을 기록했어요. 비트코인 가치 하락 때문에요. 이 회사 주가가 2025년에 50% 빠졌어요. 비트코인 물타기 전략에 투자자들이 회의적이 됐거든요. 만약 스트래티지가 부채 상환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면은 시장에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은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아요. 정부가 사고, 은행이 추천하고, 기관이 ETF로 들어오고, 주식 거래소가 토큰화해요. 이 방향이 바뀔 것 같으세요? 단기 변동성은 항상 있어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에서 터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목적지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포트폴리오의 4%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권고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솔라나 ETF를 신청했어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3억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에요.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에 하루 7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큰 흐름이에요. 몇 년 전에 암호화폐를 쓰레기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4% 넣으라고 해요. 계좌 동결하던 은행들이 ETF 상품 내겠다고 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가 누구를 위한 건지 알아야 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이 누구예요? 집 이른두 차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할 일 없어서 요트나 살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포브스 안 읽어요. JP 모건 연간 보고서 안 봐요. 이 정보는 부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은 모든 암호화폐를 원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 사모으려는 거예요.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알아내기 어려우면 같이 나눠야 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카자흐스탄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암호화폐 대격변을 다뤘는데요. 이런 정보를 혼자 다 따라가기 쉽지 않죠. 저도 매일 수십 개의 뉴스를 보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 흐름, 각국 정부 정책, ETF 동향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요. 마치 증권사 VIP 리포트를 같이 보는 것처럼요. 중요한 뉴스 나오면 바로 올리고 서로 의견도 나눕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영상 설명란 아니고 댓글 고정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느껴요. 이 시장 어렵고 무섭고 불확실해요. 근데 포기하면 기회도 없어요. 정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로 자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남 말만 듣고 투자하면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백 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